덜덜 떨리는 다리. 차량에 짓눌리는 듯한 통증에도 치료법은 없습니다. 야,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도 간혹가다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암 재발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고 조순복 씨.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행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은 가게 돼 있단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울어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자유롭게 제 삶의 질을 존중하고 이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잘 마치고 갈 것 같아요. 사람 한번 태어났으면은 끝에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왔습니다. 네. 퇴직 후 제주로 내려온 이명식 씨. 평소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겼던 만큼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자, 편집! 하지만 5년 전 피부염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이 씨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과 경련. 그 덤프 트럭에 깔려가지고 프레스하고 깔려갖고 화좀 이거 어떻게 막 발버둥 치는 막 그런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최고 용량으로 붙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꼭 발에는 감각이 없어 온열팩에 저온 화상을 입었고 새끼 발가락과 뒤꿈치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니 뒤꿈치가 진짜 아예 없어졌어요. 의사가 야 큰일 날 뻔했다고 잘못하면 발 뒤꿈치 뼈까지 다 잘라내야 된다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이 씨는 스위스에선 합법인 조력 존엄사를 우연히 알게 돼 관련 단체 4곳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한 사람이 자살방조 혐의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계획을 보류했고 수년 동안 간병한 딸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통증이에요. 나 또한 그렇더라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난 이렇게만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 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갈 때까지만은 내가 최대한 내 인생을 불태우고 그러고 갈 거야.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더 좋은 거죠. 얼만큼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못 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99%세요. 너무 아프셔서 못 가시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동의를 못 받으시거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조력 존엄사 금지의 위헌 여부를 정식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존엄사 또는 의사조력 사망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살 방조죄를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가족이 함께 오르던 길, 이제는 부녀가 찾습니다. 1년 8개월 전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한 고 조순복 씨 가족이 자주 왔던 곳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노는데도. 조 씨가 좋아했던 소나무를 찾아가는 길. 남편은 소나무를 붙잡고 그리운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마누라, 조순복, 순이야. 아직 내 마음속에는 아주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도 마감하면은 당신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또 합쳐질 거야. 그때까지는 내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갖다 얘기 안 할 거야. 조 씨는 2020년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암이 뼈와 장기로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커지면서 죽음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편안한 나라 가서 편하게 안 아프게 살라고 그랬구나. 우리 엄마 잘했다. 그러고 마음 다스리고 추스리고 잘 살아. 의사가 말한 기대여명 2년을 넘어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극심한 통증을 더는 견딜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생각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너의 일상은 똑같이 해. 똑같은 일상으로 똑같이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한 한국인은 확인된 것만 13명. 조력 존엄사를 돕는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은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의 경우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아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복용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조력 존엄사라고 하고, 환자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물 등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마지막으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만 허용합니다.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호주 6개 주 등에선 적극적 안락사도 합법입니다. 취재진과 다시 만난 남유하 씨가 어머니 조순복 씨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계속 쓰고 계시던 모자예요. 스위스 입국 날짜는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날짜는 없죠. 조력 존엄사 준비에만 석 달이 걸렸고 심사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조 씨는 의료 기록과 함께 일생을 서술한 글도 내야 했는데 조력 사망 지원 단체는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혹시 우울증이 있느냐 막 캐묻더라고요. 병력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스위스행 결정으로 단체 가입비와 조력 존엄사 약물, 화장 비용 등이 1,800만 원,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하면 4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오는데 항상 뼛속을 칼로 콱콱 찌르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찌르는 신용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같이 보고 싶었던 거? 네, 그게 죄일까요? 국내에서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지난해 7월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근거한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원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로 결정돼도 한 달 뒤 다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도운 의사에게는 자살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계와 일부 종교계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2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의사들, 반대하는 의사들, 또 기독교 단체, 또 불교 단체, 캐톨릭 단체 다 함께 또 토론도 서너 번 했지만 더 할 겁니다. 종교계에선 생명 경시를 우려해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모든 말기 환자가 다 조력 존엄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걸 진정을 원하고 합리적이고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옵션으로 의사조력사를 권했고 가족들도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사회적 압박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건복지 분야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성인 10명 중 8명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의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응답자 중 무교는 86.6%, 종교에는 78.6%가 동의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 말고의 의미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큼의 고통만 주시니까 이 존엄사도 내가 억지로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호스피스 병원. 이곳에선 말기암 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한 달 전 조정규 씨는 허리가 매우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믿기지는 않고 두려워서 많이 깨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소리치는 것 같고. 젊었을 땐 헬스클럽 관장을 했을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이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재기하기 위해서 또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좀 주위에 베푸지도 못했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 병실 밖으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종삼 씨의 신청곡입니다.
목이 숨이 이렇게 호흡이 모이지도 안 하고 목소리도 이게 목이 수술해 오니까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내 고향을 이내 감정이 복받칩니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빠른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빠른 일이 미안하니까 뭐 산 사람이라도 빨리 편하게 좀 살아야지. 그다음에 뭐 동의원 5년 전 갑상선암 수술 이후 할 수 있는 항암 치료는 다 했지만 암은 폐와 간까지 전이됐습니다. 1년을 했어요. 가슴은 지금 요 손만 살때기도 아픈데 그래도 뭐 5년 동안 좀 많이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상황도 없고요. 의사가 임종실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보호자를 찾습니다. 오늘 내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깨어나면 얘기하세요. 약도 올려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 잠깐만 밖에서 얘기해. 결국 이 환자를 포함해 이날 하루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 1명당 입원 기간은 평균 18일입니다. 1년에 암으로만 8만 5천 명이 숨지는데 이런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 1,700여 개, 암 사망자의 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임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입니다. 환자의 임종 시기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2달이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2달을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어떤 페널티가 병원 측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유도를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새벽에 계속 오잖아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동시에 호스피스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웰다잉.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 합의를 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훈을 잘 추려내서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삶은 완성이다. 광해 웰다잉을 제도화를 같이 병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웰다잉을 구축해 나가고 학생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때까지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가 더 큰 과제라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